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BMS 격리 핵심 활동의 초기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기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룰이라든지 시스템을 잘 정비하지 못하면 초반에 참여하는 참여도가 떨어진다든지 효율이 잘 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과 어떤 그 사례를 잘 정리해서 초기에 BMS 격리 핵심 활동을 어떻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진행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BMS 핵심 활동의 진행 방법, 절차라든지 수단 이런 부분에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일 결산이라든지 현장의 레이아웃 개선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NCL 3스텝이라든지 MTC라든지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한 강의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이게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진행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최소한 3개월 길어도 5개월 이내에 이 BMS 격리 핵심 활동의 이 주인하는 그 시스템을 이런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 계획을 철저하게 잘 수립해서 잘 공지를 하는 겁니다. 한 달에 정해진 날짜 또는 한 달에 2번이면 2번 그 날짜는 미리 사전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잘 공지를 함으로써 이래서 대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그날만큼은 이 핵심 활동에 참여하게 만든다든지 손님 오는 사람들도 사전에 좀 조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날만큼은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시간 계획을 미리 공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활동이 공개되지 않으면 참여도가 낮아가지고 활성화되는 그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계획을 알려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석자를 미리 정해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오전에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 오후에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참석자가 언제 자기가 참석해서 어떤 과제를 발표하고 언제 동행을 해서 어떤 교육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도 미리 공지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 하여금 사전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게 만들어서 그 효율을 높이는 어떤 그런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복장이라든지 인사구호, 호칭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정해야 됩니다. 초기에 인사구호, 회사마다 이제 인사구호가 있거든요. 회의 시작할 때라든지 끝날 때. 그 다음에 복장이라든지 명찰이라든지 그다음 심지어 좌석 배치까지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 가면 아주 좌석 팽마를 지정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만 어쨌든 그 초기 시작하는 시간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룰을 정해가지고 인사구호라든지 이런 부분 잘 정해서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과제를 적절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고 그 수행된 과제에 대해서는 그 수행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의 핵심 이슈를 잘 발굴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과제를 수행하도록 만들고 평소에 그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그런 또 다른 시각을 컨설턴트가 잘 제시하게 되면 우리 블로그에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문제의 접근 방법이 이렇구나 하는 사실들을 잘 이제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제 수행에 대한 결과는 이제 사무실에서 회의실에서 발표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에 가서 그 과제를 확인하고 거기서 적절하게 칭찬한다든지 또는 그 다음 과제를 도출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과제를 균형 있게 각 블록마다 균형 있게 잘 발굴해가지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현장 중심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실제 현장에서 과제를 찾는 방법을 이제 시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과제를 찾는다. 그다음에 그 과제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답을 제시하는 것은 그 조직원들에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 조직원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약간의 그 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방향성, 원리와 원칙을 가르침으로써 그 사람들을 하여금 실행하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실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초기부터 50% 이상은 반드시 현장에 간다 라는 생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전에는 사무실, 오후에는 현장에 가기 때문에 한 50% 이상의 시간을
현장에서 소모하게 됩니다. 어쨌든 현장 중심으로 추진한다. 6번째는 조기에 성공 체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시작하고 한 달, 2달 이내에 성공 사례를 만드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조직원들이 느낄 때 이 활동을 통해서 뭔가 우리 현장이 바뀌고 있다. 현장이 바뀌어야만이 사실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 계획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바뀌는 현장을 보고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생산성이 올라가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좀 더 깨끗해지는구나. 더 안전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낌으로써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핵심 활동을 시작하고 경영 핵심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3개월 내지 5개월, 6개월 그 반기 이내로 변화된 현장, 성과가 나는 현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어떤 조직원들도 참여도가 높아지게 되고 활동이 좀 더 이제 가속화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번째는 타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타업의 입장에 볼 때도 조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개선 활동을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타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 참여하고 언제 무슨 말을 해주고 어떻게 격려를 하고 어떻게 칭찬하는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칭찬하는 건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영해신 부서라든지 이 컨설턴트가 또 잘 리딩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는 적절하게 칭찬을 해 주십시오라든지 이때는 이 시간대는 참여를 해달라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타업의 역할을 유도해내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컨설턴트의 역할이면서 또 경영해신 부서의 리더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타업의 시간 참여라든지 적절한 어떤 이 동기부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초기에는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8번째는 질책보다는 칭찬 위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컨설턴트의 어떤 그 스타일과도 연관이 됩니다. 또는 타업의 어떤 이런 성향과도 연관이 되죠. 어떤 회사에 가보면 조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질책하고 깨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원들은 정말 그 당분함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열심히 잘한 부분을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잘한 부분을 칭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칭찬을 받는구나. 이제 우리가 고래 반응이라 그러죠. 고래가 이렇게 움직일 때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을 비유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잘한 행동, 바람직한 행동 또는 그 노력, 과정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계속 칭찬하게 되면 이 성인들은 다 스스로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방향성이 정해지고 이 길이 정해지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자신이 이제 도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질책보다는 칭찬 위주로 전개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어떤 컨설턴트는 당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당신 그만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컨설턴트를 만나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상담하고 언제든지 그런 문제를 오픈하고 그런 과정이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함으로써 일심동체가 될 때 저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경영 핵심 활동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현장에서 근무하든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현장 사원들도 이제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 사원 입장에서는 자기 과장, 부장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장님, 컨설턴트는 더욱더 어렵죠. 이거를 이제 문제를 오픈하고 같이 고민하는 단계가 될 때까지는 어쨌든 칭찬의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시간이 1년, 2년 가더라도 개선하고 제한 제도, 시스템이 사실 구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과정을 다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는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번째는 경영 컨설턴트가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이게 컨설팅을 하기 전날은 웬만하면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일찍 잡니다. 그 다음날 가까운 회사에 이제 컨설팅 하는 경우에는 저는 한 8시쯤 되면 회사 도착합니다. 이제 컨설팅은 보통 한 9시나 9시 반쯤 시작하거든요. 이게 먼저 이제 마음가짐의 자세부터 달리하는 겁니다. 현장 갈 때도 항상 앞장서서 걸음걸이를 걸을 때도 초당 2보 이상 아주 빠르게 걷습니다. 문제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도를 할 때도 열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달은 됩니다만 그게
조직원들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뭐 나태하게 행동한다든지 좀 이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그게 이제 하나의 핑계가 돼가지고 조직원들의 참여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는 사실은 그날 하루를 지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만 그 주어진 하루 그렇게 시범적으로 잘 보임으로써 경영자, 관리자, 감독자를 잘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관리자들도 감독자들도 이제 자기들도 소선수범하기 위해서 이제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 초기에 BMS 경영 핵심 활동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10번째, 혁신 리더를 육성하는 겁니다. 초기부터 사실은 다소 의도적으로라도 핵심 키맨이 되는 사람들을 발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표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마음속에 두고 결국 이 경영 핵심 활동을 리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육성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과제를 주기도 하고 별도의 어떤 그 책을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과제를 주기도 하고 공부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진행하다 보면 과제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도 알 수가 있거든요. 현장 과제뿐만 아니라 학습 과제들도 주보면 이 사람이 과연 이 어떤 일을 하는 자세라든지 과제를 그 해결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리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어쨌든 혁신 리더를 초기에 시작했을 때부터 한 6개월, 1년 이내에 여러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우리 경영 혁신 활동을 리딩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리더를 잘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BMS의 초기 경영 혁신 활동의 전개 방법 어떻게 하면은 조기에 이 BMS 경영 혁신 활동을 안착시키도록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0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